안녕하세요. 하나증권 화장품 애널리스트 박은정입니다. 오늘 화장품 기초 세미나 자료를 발표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전일에 중국 부양책이 발표가 돼서 화장품 섹터가 상당히 지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기분 좋게 저도 지금 촬영에 임하고 있으니까요. 내용 잘 봐주시고 도움되시는 자료였으면 좋겠습니다. 순서는 이제 전반적인 화장품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고 좀 필요한 이제 산업 지표들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기업별로 어떤 부분들을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지 이렇게 이제 담았습니다. 여기 첫 페이지는 화장품 산업의 밸류 체인을 한 번에 이제 보실 수 있도록 담았습니다. 브랜드사를 중심으로 ODM사, 그다음에 원부자재 회사, 그다음에 브랜드의 마케팅과 기획을 담당해주는 회사, 그리고 이 브랜드들이 판매가 되는 유통 채널 이렇게 한눈에 보실 수 있게 담았고요. 사실 엄청 많은 업체들이 지금 나열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다 표기가 돼 있지 않은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중국 확장기를 겪으면서 화장품의 플레이어들이 상당히 좀 많아졌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몸집을 키울 수 있을 만한 자금들이 섹터에 이제 많이 이제 유입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화장품 업체들, 화장품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이 좀 많아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좀 먼저 설명드리면, 브랜드 같은 경우는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애경산업과 같이 제조 설비를 보유하면서 브랜드를 유통하는 업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AVCNC, 클리오 같이 원브랜드 샵에서 시작한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토니모리 VT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형사임에도 불구하고 자회사로 제조회사를 좀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고요. 여기 약간 연한색으로 좀 표기되어 있는 브랜드사들은 비상장 회사로 봐주시면 됩니다. 3C, 닥터자르트, AHC는 과거 중국 확장기에 중국 소비자들의 수요를 상당히 많이 이끌었어서 글로벌 업체들이 이제 인수해 갔던 업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코스알엑스, 아누아, 조선미니어, 스킨천사, 티르트르 여러 이런 업체들이 비중국에서의 이제 확장을 좀 보이면서 시장에서 많이 주목받는 브랜드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중소형사들은 자체 제조 설비가 없기 때문에 왼쪽에 봐주시면 ODM사의 도움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ODM사의 경우에는 코스맥스, 한국콜마, CNC 인터내셔널, 코스메카콜의 다양한 업체들이 있고요. 우리나라 업체들이 글로벌 거의 1, 2위의 이제 캐파 규모와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기술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브랜드들이 상당히 글로벌리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고 그다음에 브랜드사들 제조 설비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사들한테 이제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용기회사, 원료회사가 있고요. 이 원부자재부터 그다음에 제조 설비, 그다음에 브랜딩까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모든 밸류체인들을 다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지니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디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브랜딩에 대한 인력들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되게 인력이 되게 슬림화된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제품을 기획하는 업체들 또는 마케팅을 대행해주는 업체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상당히 지금 시장이 확장이 되고 있고요. 우측은 이런 브랜드사들이 이제 유통되는 채널들을 좀 담아봤습니다. 전통 채널이라고 볼 수 있는 로드샵, 홈쇼핑, 뭐 백화점, 면세점 이런 채널들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확장되고 있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던 이커머스 채널과 이제 H&B 채널, 우리나라에는 올리브영이 거의 뭐 과점시화 되어 있는데 이런 채널들이 지금 계속 각광을 받는 채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출의 경우에는 이제 내수에서만 있는 한계를 이제 넘어서서 지금 중국을 시작으로 그 다음에 미국, 일본 다양한 국가에서 지금 우리나라 업체들이 성과를 지금 내고 있는데 현지에 한국 유통사가 있고요. 또는 현지에 해외 유통사가 있고 그리고 현지에 법인을 설립해서 직접 유통하는 그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전반의 밸류체인은 여기까지 좀 설명 간략하게 드렸고요.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화장품 산업이 과거는 어땠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어떤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장품의 시가총액을 봐주시면 화장품 업체들의 이제
산업, 화장품 업체들 그리고 화장품의 산업이 어떻게 좀 변화됐는지를 좀 한눈에 이제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두 꼭지로 이제 총 4꼭지로 설명을 좀 표기를 했고 두 가지의 이제 확장기가 지금 화장품 산업에서는 상당히 좀 주목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확장기는 2013년도부터 2016년도이고 실제 이러한 확장기가 있었기 때문에 화장품이라고 하는 업태가 이제 섹터로 생기고 그 다음에 산업으로서 주목을 받게 된 이제 계기가 되었다고 좀 보여집니다. 2013, 14, 15, 16년에는 K뷰티의 중국 수요 확장기로 이제 시장에서 중국이 붙어 있는 모든 업체들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중국 내에서 이제 우리나라 브랜드들의 점유율이 계속 늘어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이제 방문을 해주면서 길거리에 있는 로드샵, 그다음에 면세점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을 많이 구매하면서 실제 그러한 효과로 인해서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업종의 주가도 상당히 좀 동반 상승했던 그런 시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가총액 차트 봐주시면요. 사실 과거에 아모레퍼시픽이 2013년도 하반기에 방문 판매라고 하는 채널을 구조조정하면서 어닝이 흔들리면서 사실 섹터가 많이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흔들렸어요. 그런데 주가 측면에서 급반전하는데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왔고 우리나라에서 면세점이나 이제 로드샵에서 많이 구매하면서 이익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런 그 성장성에 있어서 높게 평가하면서 시가총액이 상당히 좀 올라갔던 과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K뷰티의 중국 수요 확장기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조금만 우측으로 가보시면 이 중국 확장기의 흐름들이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이후 2016년도 하반기부터 좀 어려움을 좀 겪었는데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드 배치를 확정하게 됨에 따라서 사실 사드라고 하는 건 미국과의 조금 더 우호적인 이제 정책이고 중국의 이제 그 중국의 남부 해변에 이제 군사 기지들을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방어 체계를 좀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군사 설비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국내에다가 설치를 확정하면서 중국과의 이제 정치적인 관계가 좀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중국에서는 암암리의 하나령이 발표가 됐었고 실제로 우리나라에 이제 2016년도에 800만 명 정도 되는 관광객이 들어왔었었는데 2017년도부터 절반 정도 수준에 그치는 방한 중국인들이 적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화장품 섹터에 있어서 가장 큰 충격이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화장품 섹터가 기업 가치가 상당히 올라가게 되는 근거 중에 하나가 결국 실적과 그 다음에 향후의 잔여 성장에 대한 가치 두 가지로 좀 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익의 성장도 대부분 해외, 중국에서 비롯되고 그 다음에 그 중국에서의 잔여 성장에 대해서 가치를 높게 평가했기 때문에 EPS 그로스와 멀티플에 대한 리레이팅이 모두 중국에서 비롯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반전하게 되는 이런 이슈였기 때문에 기업 주가 측면에 상당히 좀 좋지 않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달에 우리나라에 메르스 감염자가 좀 발생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들어오지 못하는 이슈가 발생했었기 때문에 2015년도에도 사실 주가는 출렁였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20년 2월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우리나라에도 발생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면서 외부에 이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슈 또는 다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못 들어올 수 있는 이슈들이 발생하면서 기업 가치는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이슈가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2013, 14, 15년도에 이제 주가 움직임보다는 최근에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강하게 보이지는 않는데 2023년 이후부터는 지금 현재 K뷰티가 글로벌 수요가 확장이 되면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소비가 안 좋아서 그리고 중국 내에서 우리나라 브랜드들 점유율이 좀 하락을 하면서 중국에서는 조금 관심사가 좀 이동을 했고요. 미국, 동남아, 유럽, 중동 등에서 지금 우리나라 K뷰티의 수출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주목하는 이슈, 주목하는 부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요 확장기 두 꼭지를 조금 더 상세하게 좀 보여드리려고 이 장표를 좀 담아왔고요. K뷰티의 중국 수요 확장기가 2013년에서 2016년도로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가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방한 중국인 유입이 확대됐던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국 점유율이 확대됐던 부분인데 왼쪽 차트 봐주시면 방한 중국인이 2013년도에는 400만 명 정도 되는 인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2014, 15년, 16년에 걸쳐서 2010년에 800만 명 정도까지 좀 들어왔었고요. 2015년에서 14, 15년도는 약간 정체의 모습을 보이는데 이때는 2015년도에 일시적으로 5월 달에 메르스가 우리나라에 발병했었기 때문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어떠한 매출들이 좀 올라왔었냐면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면세 매출이 이제 상당히 좀 증가하게 됩니다. 조금 회색 진한 그 막대 그래프가 면세 매출을 이제 면세 매출인데요. 2013년도에 합산 면세 매출이 4천억 정도 형성이 되었었다면 2016년도에는 두 개사 합산 면세 매출이 2.5조까지 커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대형사의 로드샵 매출도 상당히 좀 좋아졌었고요. 아모레퍼시픽은 그 당시에 아리따움이라고 하는 멀티샵, 그리고 이니스프리와 같은 원브랜드 샵의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요.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더 페이스샵이라고 하는 로드샵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 1.1조 되는 매출을 이제 합산 매출이 형성을 했었고요. 2016년도에는 1.8조까지 매출이 좀 커지는 모습들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로드샵과 면세 채널이 방한 중국인 유입에 의해서 커지는 그런 양상들이 좀 과거에 보였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 당연히 로드샵에서 판매되는 많은 제품들이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생산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ODM사들이 생산하는 비중들도 워낙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인 유입이 이제 본격적으로 확대되던 시기에 ODM사들의 사업도 너무나 화랑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측의 차트 봐주시면 이 부분은 중국 점유율 확대가 되는 부분들을 좀 그러니까 설명하는 차트고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중국 매출이 그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늘어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특히 아모레퍼시픽의 중국 매출이 이니스프리의 로드샵이 중국에서 많이 확장이 되고 실제로 중국인들이 이니스프리의 브랜드를 많이 구매하면서 중국 매출이 많이 커졌었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3천억 수준에 그쳤던 아모레퍼시픽의 중국 매출은 2016년도에 1조까지 커지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800억대 수준에 그치던 중국 매출이 2016년도에 2,700억까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이제 매출, 그러니까 대형사의 매출 증가와 더불어 K뷰티가 다른 이제 중저가 브랜드들 역시도 중국 소비자들이 구매를 했었고, 또는 이런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성공 사례를 미루어 봤을 때 K뷰티가 인기가 있을 거다라는 기대로 많은 중소형 브랜드들이 중국에 진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선 차트를 봐주시면 중국 수출 또한 우상향했던 시기가 K뷰티의 중국 수요 확장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는 두 번째, 지금 시장에서 많이 주목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한 관광객은 그래도 많이 이제 중국인을 제외한 방한 관광객은 많이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2021년에 이제 코로나 발병한 이후로 79만 명 정도까지 이제 관광객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었는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누적 900만 명까지 유입이 되면서 2016년도 수준의 이제 관광객들이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인을 제외한 이제 방한 관광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들이 요즘에 와서 어디에서 화장품을 구매하는가라고 보니까 면세점이 아니라 이제 H&B 채널에서 많이 구매를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한 관광객의 증가에 따라서 동반 이제 매출이 성장되는 이제 부분은 올리브영 채널의 매출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21년에 이제 2조 원 정도 되는 매출 규모가 올해 기준에서 봤을 때 한 4.6조 정도까지 매출이 이제 커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해 이제 1조 원 정도 매출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H&B 채널 가 보시면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또는 글로벌 업체들의 고가 브랜드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제 중소 브랜드들이 많이 이제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영 매출의 증가는 중소 브랜드들의 실적을 좋게 만들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중소 브랜드들에게 납품을 하는 ODM사들의 실적 견인에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측에 봐주시면 비중국 수출이 지금 상당히 강합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이 상당히 지금 주목받고 있는데요. 인디 브랜드사들이 국내 올리브영에서 상당히 좀 많이 잘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런 자신감으로 해외에서도 우리가 이제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로 상당히 지금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대비해서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제 각 국가들의 이커머스 침투율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해외를 진출할 때 매장을 열고 그다음에 아니면 매장을 오프라인을 공략하는 게 아니라 각 국가의 온라인을 많이 공략하면서 지금 해외를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아마존 쪽으로의 이제 진출이 상당히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수출이 상당히 지금 좋은 모습들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막대 그래프만 봐주시면 계속 지금 우상향한다라고 볼 수 있고 YOY 이제 성장률을 봐주시면 코로나를 이유로 완전 급반전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2024년 8월 누적의 화장품 수출이 작년 연간을 좀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수출이 지금 상당히 좀 강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 확장기랑 이제 글로벌 확장기에 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중국 수요 확장기에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같은 대형사들이 중국 현지에 진출하고 그다음에 면세 고가 브랜드들이 많이 판매됐고 그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로드샵에서의 판매가 늘어나면서 대형사들 중심으로 실적도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대형사 중심으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은 좀 다릅니다. 글로벌 수요 확장기는 국내 유입된 관광객들이 H&B에서 중소형 브랜드들을 많이 사고 그다음에 그런 중소형 브랜드들이 비중국 수출의 성과를 내면서 중소형 브랜드사들의 실적이 좋고 그들에게 수주를 지금 받고 있는 ODM사들 실적이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왼쪽에 화장품 업태별 시가총액 추이를 통해서 지금 보실 수 있게 제가 구분을 해놨는데 과거에는 사실 대형주가 이끌었고 대형사들에게도 이제 ODM사들이 납품을 했었기 때문에 ODM사들도 같이 이제 오르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근데 최근 같은 경우는 대형사들은 조금 지지부진한 가운데 ODM사들이 상당히 좋고 중소형사들도 해외 수출을 이제 성과를 내는 업체들 중심으로는 기업 가치가 상당히 좀 강하게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태별 이제 시가총액을 100%로 했을 때 대형사, ODM사, 중소형사의 이제 익스포저를 좀 이제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좀 담아놨고요. 과거에는 거의 이제 대형사 중심의 이제 모습이었다고 하면 요즘에는 이제 ODM사, 중소형사 중심의 기여도가 올라오고 있음을 좀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ODM사, 중소형 브랜드사 중심으로 좀 많이 이제 주목해서 보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화장품 산업의 밸류체인과 과거 중국 확장기, 그 다음에 최근의 글로벌 수요 확장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고요. 다음 부분부터는 저희가 지금 중국에서의 확장기를 경험했고, 그 다음에 북미의 이제 확장기를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데, 각 지역의 이제 간략한 시장 규모와 성장률, 그 다음에 구성들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